태영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서울시장 후보 사인의 그 찐한 진실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찐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오신환 후보님을 이제 모셨는데 새로운 서울 또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 오신환 후보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제 제가 마스대결 오른소리 그것도 이제 봤는데 네. 어제 보니까 시청률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그 후보님에 대한 특히 이제 젊은 층의 기대와 관심이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태영호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태영호 TV를 통해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의 경선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당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목소리들 또 경쟁력들을 갖춰내면서 왜 오신환이어야 되는지를 앞으로 계속 시민들께 말씀드리면서 꼭 승리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후보님께서 최근에 보니까 자주 말씀하시는 게 후보님의 손을 자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친 듯이 일하고 싶은 손. 예. 이 손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 예, 예. 예. 그리고 후보님은 우리 젊은 층들 속에서 정치인의 꿈을 가진 그런 젊은들의 이제 워너비와 같으신 분인데 아이고. 혹시 후보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중도 외연 확장, 네. 특히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오신환 후보단만의 그런 특이한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태영호 TV를 찍으러 오면서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100대 기업의 임원들이 지금 80년대생들이 몇 명이나 이제 임원이 있는지를 카운트해가지고 낸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총수 일가들이나 이런 자녀들 빼고 일반인이 35명, 80년대생이 100대 기업의 임원들이 그렇게 됐다니까 30대의 임원들이 출연이 된 거죠. 점점 줄여 올라오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정치권에는 여전히 제가 97세대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저도 지금 출마 나이가 50살이에요. 예. 제가 35살에 당에 들어와서 청년위원장을 하고 또 이 보수의 불모지라고 하는 관악에서 40대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또 70년대생 최초로 국회의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그렇죠. 하고 예,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청년 정치를 통해서 쭉 성장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전을 해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성공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와 같이 했던 청년 정치를 했던 동지들이 쭉 봐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본인들의 생각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우리 당도 더 확장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서민들과 청년들의 아픔을 직접 당사자로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수반돼야지 우리 당이 더욱더 많은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후보님께서는 보니까 지난 시기 정치인으로서의 경륜이 대단히 훌륭하시더라고요. 30대에 벌써 시의원하시고 네. 40대에 재선하시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에서 70년대생으로서는 최초의 교섭단체 대표를 했습니다. 예. 원내대표 하셨죠.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쭉 보면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제 관악에서 계속 이제 정치 행보를 이어오시고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사적인 그런 가정적인 그런 것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아들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예. 저도 아들 둘입니다. 그래요? 예. 집이 재미가 없어요. 아들만 있어가지고. 예. 예. 아들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큰 아들은 22살이고요. 작은 아들이 이번에 이제 고3으로 입시 시험 봤는데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때 혹시 가정적으로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제일 먼저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로 나오겠다니까 집안에서는 처음에는 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인들, 와이프들라든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뭐 선거한다 이러면 좀 처음에 네, 좀 불편해하죠. 그런데 예. 이번에는 어떠셨어요? 예. 제가 사실은 이렇게 쭉 정치해 오는 과정에 네. 꼭 당선이 돼서 성공만 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3번의 낙선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아. 예, 그만큼 관악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관악이 진짜 어려운 지역이죠. 이번 총선까지 제가 3번 낙선했는데. 원래 관악에서 재선까지 했다는 건 제가 판단하고 있는 데는 기적과 같은 거예요. 아이고 뭐. 예.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가족이 다 사실은 선거를 하게 되면 그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뭐 두 아들은 워낙 뭐 본인들의 일들이 있고 바쁘게 살고 있어서 그렇고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게 많이 계기가 됐고요. 다만 이제 제 스스로 이 서울시장 선거가 뭐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굉장히 또 큰 선거고 또 책임이 막중한 지금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럴 역량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서울시장을 해서 과연 서울 시민들의 삶과 서울의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꽤 오랜 시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언론에 계속 제 이름이 이제 간혹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 속에서 다른 후보들이 조금씩 나와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고 이게 서울이 미래로 가고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과거의 인물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작년 12월에 마음을 결심하고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죠. 예. 제가 이번에 그 후보님의 저 선거의 활동을 쭉 보면 일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새로운 서울, 네. 게임 체인저. 네. 이 키워드가 계속 나오시더라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젊은 층들이 정말 새로운 서울을 이제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새로운 서울의 모습 어떤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장은요. 지금 코로나19와 또 부동산 대란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일, 그리고 서울의 미래 도시 비전을 만들어내는 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이 과연 어디인가? 그러면 무주택 서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고 또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지금 타격을 받은 계층은 2030 세대, 청년 세대라고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만큼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고 또 실업급여까지 끊겨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그런 한계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 거의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에서 과연 다음 서울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을까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결국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감 능력을 확대하는 일,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을 지금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할 때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집 많이 짓겠다. 지금 뭐 강남에 계시니까 관심이 제일 크실 텐데요.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해서 집을 많이 짓겠다. 뭐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 피해 업종에 대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제도를 1호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정비의 30% 내에서 그리고 500만 원 한도에서 서울시가 손실보상하겠다라고 1호 공약을 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차별성이 있고 또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 또 지금 전세 난민들 이런 분들이 주거 사다리를 놔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분들은 뭐 임대주택이나 아니면은 뭐 월세집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민간의 분양 시장이 있고 지금은 공공이 전부 임대주택인데 그 사이에 공공 분양주택, 그래서 반반 아파트라고 하는 그 주거 사다리,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약들을 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은 당연히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해야겠죠. 예. 근데 이제 서울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제가 서울의 비전을 또 만들어가고 또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지난해 우리 당이 그 4.15 총선에서 이제 패한 이후에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우리 보수가 새로운 비전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민들을 이제 아우르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행보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 제 눈에 이제 탁 뜨인 것은 후보님께서 우리 국회 앞에 내오신 그 하우스, 네. 뭐 일명 뭐 정치 카페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도 몇 번 이제 네. 가봤고 하는데 실제 조합원이 지금 한 몇 명 되죠? 조합원은 지금 출자금 낸 조합원이 150명이고요. 예, 아직 네. 조합원 출자금을 못 내신 분들이 한 50명 돼서 네. 한 200명이 이제 회원하고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0월 26일 날 오픈했는데 네. 예, 그 이후에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들을 해서 네. 그게 단순히 그냥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가 아니고 그 공간을 소비하는 그래서 정치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카페가 아니라 거기에 도서 책도 있습니다. 책도 있고 예. 책을 판매하는 서점의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국회 앞에 30년 동안 이런 전문 서점 하나가 없어요. 예, 이게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여의도에.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인문 사회과학 정치 분야에 걸맞는 그런 한정된 서점을 냈고요. 그 공간들을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 공간을 많이 이제 활용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12월 달에 코로나가 2.5단계 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된 다음에 아주 뭐 큰 타격을 받았죠. 예.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아까 제가 한 1, 2개월 자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임차인으로 살았는데 예. 그 직접 당해 그렇죠. 보니까 제가 좀 체험을 느껴봤죠. 해보니까 그렇죠. 예, 이 진짜 생계를 이어가는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까 이런 것들을 제가 몸소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됐죠. 예. 저는 그 하우스에 몇 번 가면서 항상 갈 때 보면 거기에 젊은 층이 많이 와서 커피를 마시더라고. 중도 외연 학장이 이런 방식이구나. 이런 걸 제가 가서 많이 느꼈는데 어제 마수 토론에서도 이제 우리 보수가 이제는 변해야 된다. 네. 개혁해야 된다. 네. 또 중도 외연 학장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보수 개혁이라든가 중도층으로 이제 외연을 우리 확장하는 그런 이제 후보님만의 그런 차별화된 그런 그 아이디어나 전략이 있으신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세대 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우리 당이 좀 공감 능력을 확대해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분들, 서민과 또 청년층 이런 분들에 대한 고통들이 과연 이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뭐 우리가 의원님도 의정 활동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냥 듣고서 흘리는 게 아니라 그걸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느냐. 이게 상대를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꾸준히 돼야겠죠. 그렇죠. 그냥 한순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고 그 속에서 저는 이 메신저와 메시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당에 주문한 바가 있는데 결국에는 메신저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메시지는 좀 더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좀 뭐 복지의 정책이라고 해서 이것이 꼭 좌파 정책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과감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전문가시긴 하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시대가 변화되고 있는 그런 요구 속에서 그들의 호흡과 우리가 좀 같이 맞춰가야 된다. 그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이렇게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대한정당으로서 못 느끼고 있다. 저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좀 당이 더 용감하고 과감하게 변화하고 혁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후보님의 인간적인 그런 면을 이제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제가 후보님께서
그 국회 상임위에서 활동하실 때 보니까 대단히 질문도 임팩트 있게 하시고 네. 모든 그 활동이 대단히 그저 일반 우리가 최근에 말로 하면 각이 아주 뚜렷하게 활동하시는데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후보님께서 젊은 시절에는 또 영국에 이제 한동안 그 몸을 잠그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원래 젊었을 때부터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젊었을 때는 20대에는 앞으로 탤런트나 연구 뭐 이런 데 꿈을 가지고 계신다. 아니 근데 의원님 그 바쁜 의정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에 대해서 저는 뭐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닌데 네. 제가 공교롭게도 법사위에서만 19, 20대 때 의정 활동을 했거든요. 법사위가 제일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거기서 7분 동안에 네. 저도 상임위를 해보면 그 짧은 순간에 메시지를 예. 정확히 전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네. 질문을 통해서 전달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근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문화예술을 전공했는데 법사위에 가서 처음에 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대학교가 있는 고시촌이 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를 꼭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법사위를 제가 지원해서 갔는데 국회에서 비선호 상임이잖아요. 법사위 네, 잘 안 네, 가려고 네, 하니까 네. 저는 물론 당연히 지원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나머지 의정 활동을 다 하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법사위가 아시다시피 모든 상임위의 법률안들이 다 올라오게 되니까 장차관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모든 문제들 또 법률로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젊은 시절에는 원래는 공대생이었는데 네. 예, 연극을 만나서 연극이 너무 하고 싶고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하고 같이 활동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다시 군대 갔다 와서 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첫 해 생길 때 제가 다시 어플라이해서 한예종을, 예, 한예종 1기로 졸업을 했는데요. 뭐 말씀하신 뭐 유명한 지금 연예인들, 예, 배우들, 뭐 장동건, 이선균, 뭐 오만석, 문정희 이런 친구들이 제 연극원 동기들이고요. 연극을 대학로에서 할 때는 배우 송강호 씨, 네.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예, 예, 설경구 씨 이런 사람하고 연극을 같이 했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대학에서 연극을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그냥 순수 연극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문선대 같은 걸 농활 가면 농촌활동 가면 네. 문선대로 농민 계몽 연극 같은 거 하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약간의 사회 이슈를 담은 예, 그런 연극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 또 사람에 대한 문제를 좀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30대의 정치로 이렇게 좀 옮겨오는데 그 영향이 굉장히 컸고 또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다 보니 이 대중 앞에 서는 활동들로 봐서는 연극하는 거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네. 그래서 많은 도움도 받고. 근데 다만 제가 상임위 아까 법사위 활동하거나 예. 아니면 뭐 대정부 질문하거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같은 거 하면 밑에 이제 그 SNS에 댓글이 막 붙는데 저 XX 또 벌써 연기하고 있네 뭐 이렇게 그래 근데 연기다. 예, 근데- 연극을 했으니. 그러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연기하고 있네라는 네. 말이 이게 뭐뭐 하는 척하고 있네 이렇게 프리텐딩 한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을 한 전공자 입장에서 액팅 이즈 두잉이라고 그래서 예, 연기는 직접 하는 거다, 행하는 하는 거다. 그렇죠. 거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도 그냥 하는 척하면서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면 상대가 그것을 다 느끼고 알거든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이나 정말 내가 직접 마음을 다 주고 서로 벽을 허물고 해야 되는 그 일로서 봐서는 저는 뭐 연기와 예, 정치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보니까 그 배우자분도 대학로에서 만나셨더라고요. 네, 혹시 그렇게 잘하세요. 연극하고도 좀 아니요. 그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관련 없고요. 저희 네. 집사람은 대학로에서 이제 첫 만남을 갖긴 했는데 네. 누구의 소개로 인해서 예, 근데 집사람은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네. 예. 그런 비슷한 미술과 예, 연극 예. 공통점이 많이 예. 그 있네요. 처음에는 뭐 이런 정치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예, 예. 지금 현재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거의 제 생각에는 절반은 더 왔다 이렇게 보고 네. 지금까지는 우리 당 내에서 서바이벌 게임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네. 또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지.
이제 경선 과정이 8명에서 또 4명으로 되고. 압축됐고요. 예. 지금 어제부터 1대1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TV 토론하고 종합 토론들이 남아 있는데요. 최종 3월 4일 날 예정된 일자로는 이제 최종의 후보,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지금 저희가 단일화 문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제3지대 단일화가 끝나고 나면 또 한 번에 마지막 단일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선에서 상대당이 민주당하고 또 겨뤄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나경원, 오세훈 후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죠. 네. 예, 우리 당의 자산이고 또 경험들도 많으시고 하지만 이제 왜 그분들이 아닌 오신환이어야 하는지를 제가 이런 토론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검증들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께 많이 알리고 그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고요.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선거 자체가 이제 언택트 선거가 되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서바이벌 경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왕중왕전이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하여튼 그래요? 뭐 최선을 다해서 저를 소개하고 알리고 왜 오신환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뿐이 없다. 예, 선거는 뭐 왕도가 없으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정책의 비전 또 제 진정성을 좀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건 네. 진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어제 그 마스 대결 보고 댓글들 봤는데 일부 댓글들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 네. 오신환 후보가 지금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나왔는데 이번 그 서울시장 그 후보로서의 출마는 대선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 대선 전혀 꿈 뭐, 있으세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나 나경원 뭐 후보나 이런 분들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이 조금 더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변화되고 혁신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40대 초반에 당의 전국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또 후배들과 함께 약속했던 부분들도 있고 우리 당이 또 선배들이 이 보수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망을 끼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연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시대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싸우지 않았던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책임 또 뭐 후배들과 같이 우리 당이 변화하게 만들어야 되는 또 그런 과정들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반드시 야당이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기려면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꿔야 우리가 10년 전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선거보다 중원의 싸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49대 51 싸움에서 그 2%를 채울 수 있는 그 우리의 확장력 또 청년층에 대한 소구력 그런 측면에서 저 오신환을 주목해 주시고 꼭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 교체 이뤄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시장 또 멈춰져 있던 서울시의 성장 동력을 힘차게 돌려내는 그런 유능한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영호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새로운 서울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 오신환 후보와의 찐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